안녕하세요. 약돌TV의 유주연 약사입니다. 유산균을 선택할 때 워낙 다양한 종류의 용어와 제품들이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광고를 보다 보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또 최근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정말 다양한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유산균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게 다 유산균 종류인가요? 다 먹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그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 이상의 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물이 존재하는데요. 사람의 세포수가 약 60조라고 하니 이보다 훨씬 많은 수죠. 무게로 따지면 1kg 정도 된다고 하네요. 마이크로바이옴은 균, 바이러스 등의 모든 미생물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거의 대부분은 장에 존재하고요.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프로바이오틱스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칭하는 유산균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으로서 섭취했을 때 장에서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고 유해균의 비율을 낮추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줍니다. 유산균은 크게 락토바실러스, 엔테로코쿠스, 비피도박테리움 등이 있고요. 대사 과정에서 젖산을 분비하고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면서 유해균의 비율을 줄이게 됩니다. 균주에 따라 효능은 조금씩 다릅니다. 장내 정착력이 높고 설사와 변비에 좋은 유산균이 있는가 하면 부인과 질환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 등 매우 다양한 유산균이 존재합니다. 보통 프로바이오틱스에는 한 가지 균주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균주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입 균수는 1일 분량 기준의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균수를 의미합니다. 유효 균수는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까지 보장하는 균수입니다. 장까지 얼마나 살아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사람마다 위, 장 등의 상태, 식이 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는 무엇일까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난소화성 탄수화물 또는 난소화성 식이섬유를 의미하며 신체의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아 장까지 이동하여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프락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이 이에 속하고요. 마늘, 양파, 바나나, 베리 종류, 콩류, 오트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도 프리바이오틱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바이오틱스만 먹는 것과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증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적의 상태에서 유산균 한 마리가 2,500억 마리까지 증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었을 때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복용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함께 복용했을 때 4일 만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수가 1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왕 복용하실 거라면 함께 복용하시는 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꼭 프리바이오틱스를 구매해서 같이 먹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최고의 효과를 위해서는 따로 프리바이오틱스를 구매해서 드실 수도 있겠지만 프로바이오틱스만으로도 효과를 보고 있다면 반드시 함께 구매해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실 때 뒤에 원료명을 보시면 갈락토올리고당이나 프락토올리고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용어가 신바이오틱스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유산균의 종류가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합쳐져 있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신바이오틱스를 안 찾으셔도 이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먹이가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원료명을 참고해서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식품들도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프로바이오틱스에 건강한 식단을 함께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대사작용에 의해 생성된 대사산물을 의미합니다. 대사 과정에서 단쇄 지방산,
줄여서 SCFA,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백질, 세포의 다당류, 줄여서 EPS, 효소 등이 생성이 됩니다. 특히 이 단쇄 지방산은 대장에 흡수되어 대장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대사산물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 비만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도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즉,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곡물이나 신선한 과일을 먹음으로써 체내로 들어온 소화되기 어려운 식이섬유가 프리바이오틱스, 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먹이로 삼는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산물은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는 좋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어떤 원료를 썼는지, 어떤 종류의 유산균이 들어갔는지, 투입균수, 유효균수는 어떻게 되는지 약국에서 약사님과 잘 상의해 보시고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유주연 약사였습니다.